아니 이효석 원래 말 잘하는데 왜 이렇게 로봇가 돼서 나왔어요 갑자기? 왜? 아이의 첫 교육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 갑자기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아 참. 아니 원래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이 뭐 이렇게 자기 우리 저기 잘하는데. 업종 얘기할 때하고 예. 자기 거 뭐 이렇게 홍보할 때는 좀 다른 거지. 저 굉장히 듣기 좋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따박따박 얘기해서 아, 그렇습니까? 네,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아 네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박평기장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아 저렇게 또 또박또박 들리는 게 굉장히 또 좋군요.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정 이사님과 함께 일단 미국 시장 마감 상황부터 보면서 넘어가나요? 예, 반도체만 상승을 했고요. 예. 다른 데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요. 특히 소비주가 좋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저변에는 부채 한도 협상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입니다. 부정적으로 하향했습니다. 달러인덱스가 그래서 104포인트 레벨까지 올라갔고요.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독일의 1분기 GDP가 마이너스 0.3%로 2분기 연속 역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적 침체에 들어갔다는 뉴스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달러인덱스도 올라가고 국제 수익률도 올라가고 그럼 뭐 길주들은 안 좋아야지 되는데 반도체만 올랐는데 엔비디아 때문이죠. 네. 결국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1.7% 올랐고요. 12,698포인트. 그리고 다우는 마이너스 0.11, S&P 500은 0.8% 올랐습니다. 주요 종목들 보면요. 소비주들이 굉장히 안 달러 좋았습니다. 트리가 이 다이소 같은 거죠? 예, 달러 트리가 마이너스 12%, 달러 제너럴 마이너스 2.5%. 달러 제너럴은 뭐예요? 비슷한 비슷한 겁니다. 거예요. 아 비싼 거예요? 예, 네. 아메리칸 이글하고 의류 업체 아, 요 가격, 저거 싼 가격. 거예요. 마이너스 12%. 아메리칸 이걸 비싼 옷은 아니지. 아메리칸 이글이 네. 아, 이 소비주들이 이렇게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싼 가게도 이제 안 간다. 예,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집값이 올라? 봄이면 소비가 굉장히 안 좋다. 지금 얘기 좀 그만하세요. 아니 계속 나 오해받기 싫다 이거야. 그리고 왜 내년이라고 그러셔갖고 이렇게 시장을 뭘?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50이면 제가 3년 남았는데 아 그래? 형님 아 이제 바뀌었잖아요. 알았어요. 새로 생긴 거? 그럼요. 아니 나는 그러면 55세야. 축하드립니다. 네. 예, 소비주들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반면에 엔비디아가 24% 올랐잖아요. 따라서 AMD 11%, 마이크로소프트 3.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6%, TSMC 12%, 필라델피아 반도체 6.8% 올랐는데 인텔이 5.5% 하락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여러 차례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인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 있었고요. 엔비디아와 AMD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좀 있었고 AMD 실적 발표할 때 향후 가이던스 안 좋다고 그래서 $80 갔다 제가 여기서 아침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50% 났습니다. 네. 2주도 안 됐는데 50% 상승을 좀 했어요. 뭐가요? AMD가요. AMD가? 예, 예. 야, 근데 인텔하고 AMD가 거의 같은 거 하는 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이제 진짜 시장에서는 분명하네. 완전히 확연히 분명히 지금 전망을 좀 AMD. 다르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미사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길주에 의해서 올랐고요. 뭐 엔비디아 역량이고 반도체 위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0.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9%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길주 시간에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반도체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딱 시작하자마자 보니까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3배 정도 하락할 종목이 많았고요. 그래서 보합권 정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팔기 시작하고 선물 떨어지다 보니까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장중에 왜 그랬냐로 별로 왜 이랬을까? 물론 뭐 얘기한다면은 미국의 부채 한도 노이즈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떨어지는 시점을 봤더니 그 장중에 한은에서 기준금리 동결하고 기자회견 할 때 성장률 하향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로부터 선물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영향이 좀 있지 어제 않았을까? 지수보다도 훨씬 더 썰렁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저 보고 있고요. 반면에 반도체와 로봇, AI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서 미국과 같이 길주 위주로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은 PC 물가지수 발표되고요. 개인 소득 및 소비. 이거는 FOMC 회의 앞두고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6월 14일 날 하거든요. 6월 13일 날 CPI가 나오고요. 요 PC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걸 지금 오늘 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이 휴장이에요. 우리도 휴장이고요. 아 그러네. 예. 야 그래서 미국하고 데이입니다. 우리하고 같이 휴장이네. 예. 미국 오늘 쉬어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아, 월요일 날. 예. 현충일. 예, 그렇습니다. 현충일. 그래서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메모리얼데이 연휴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시장은 관망 분위기 속에서 종목 장세, 섹터별 차별화 이런 것이고요.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FOMC 회의로 이제 관심은 이동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부채 협상의 불확실성 속에서 예. 뭐 일부 종목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좀 이따 차트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미국의 부채한도 노이즈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강세이죠. 반도체도 강세예요. 이 부분은 국내 시장이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그저 길쪽 쪽에 있는 기술주 쪽에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순환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여전히 2차 전지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 뭐 조선 이런 데는 실적에 따라서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차별화 얘기를 계속 드리면서 제가 이거 한 2달째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2달 정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좀 여러분 이해되실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느냐? 사실 차트를 보면은 모든 걸 그냥 다 뭐 여러 가지 매크로 시황하고 뭐 이슈가 있지만 차트에 반영이 다 된 거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지금 전체 시장이 이런 흐름이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보시는 거는 다우존스 주봉이고요. 이것도 뭐 한 2개월째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박스권 1년짜리 박스권을 이제 그리는 겁니다. 1월 달부터 시작 때부터 박스권이거든요. 이 박스권 상단 부분에 있다 이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다우존스는요. 근데 다음은 나스닥이에요.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감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엔비디아라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쪽으로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올라가면은 이 차트리스트도 있고 그리고 그 흐름을 타는 수급적 요인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가는 그런 속성을 좀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두 가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보시기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보면은 이제 금리 동결을 하면서 그리고 경기 침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관련주와 소비주는 좋지 않구나. 그리고 상대로 이익이 있는 성장도 쪽으로 수급이 쏠림이 있구나. 이걸 그냥 딱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를 더 보시면 이건 S&P 500입니다. S&P 500은 이도저도 아니죠. 그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섞어놓은 거네. 섞어치기야. 얘는 이도저도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전체 시장에서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게 전체 시장의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S&P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지수를 얘기할 때, 평가할 때. 우리는 지수 얘기할 때 코스닥 갖고 얘기하지 않고 코스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그러니까 미국 얘기할 때 S&P 500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S&P 500은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박스권 상단 부분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시가총액 상위의 1위서부터 6위까지의 종목들이 나스닥과 같이 있는 종목들이 이제 예. 강하기 때문에 이렇기는 하지만 그 후반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못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는 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영향을 우리 시장은 이제 그대로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나라와 미국은 휴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거는 31일 날 중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 PMI. 중국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고요. 연준 베이지북 발표가 있고요. 6월 1일 날 미국의 졸트 이제 고용 지표가 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아스코가 시작되고요. 아하. 뭐 요 정도가 다음 주에 아스코 중요한 것 뭡니까? 아스코 그 미국 종양학회라고 네.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좀 종양학회. 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예스. 예,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쪽에 큰 이벤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1월에 예? 네. 1월에 JP 모건 바이오 헬스케어. 모건이잖아요. JP 모건 1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1월. 네. 질문하신 거예요? 다른 척한 겁니다. 네. 예. 1월에 딱 시작해갖고 쭉 매월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네. 5월에 또 저기 있잖아요, 그죠? 네, 유럽. 그러니까 세계 3대 학회가 3대. 있는데 그 네, 3대 학회 세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네, 아스코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학회입니다. 아스코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시장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관심 엄청 있습니다. 많다고요, 이게. 네.
예, 그 한국은행 금통위의 내용인데요. 아까 권 기자님이 몇 가지 전해주셨는데요.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을 주신 기자회견, 저 의회 증언, 거기 굉장히 중요했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걸 다 얘기해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기자회견에도 그랬습니다. 네. 기준금리 3.5%로 동결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4%로 하향했습니다. 이 1.4%는 어느 정도냐면요. 기재부와 OECD는 1.6% 현재, KDI와 IMF, ADB 그리고 무디스에서 1.5%예요. 상당히 낮춘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상당히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전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장기 저성장에 진입했다. 빨리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공 기자님 전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인상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계속 던졌습니다. 그것은 근원 물가가 지금 전망이 3.3%로 상향했습니다. 네. 3%대에서 있을 거라는 것은 생각을 하지만 그 아래로 내려갈 것에 대한 확신이 줄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근원 물가 부담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물가가 더 올라가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추가 인상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했고요.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이 좀 증가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주택. 예, 주택담보대출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부동산과의 주담보 주택입니다. 주식담보대출. 예, 저는 지금 증권사 직원이니까 자꾸 그러니까. 예, 발음이 그렇게 그래서 제가 되는 정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우리 박동정 이사님은 주담보하면 무조건 주식담보거든. 예,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은 작다. 근데 금리 정책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가계부채를 어떻게 디레버리징할지 고려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예, 그렇게 말씀을 좀 주셨고요. 네. 그건 이제 사이드로 반도체 시장 뭐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런 얘기까지 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경제를 얘기하면서 반도체 시장은 올해 4분기가 저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디폴트 우려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해결된 문제로 본다. 이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 뭐 전체 올해 경기 전망, 물가 전망, 부동산 전망 뭐 이렇게 거의 대부분 포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그저께도 전해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과거에 이런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부 정책 당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전해드린 게 그렇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근데 한국은행은 거의 없었죠. 예, 근데 이렇게 전해드린 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도 있지만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미국의 디폴트 X데이는 언제냐? 이거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디폴트 X데이가 언제냐고 각자들 막 그냥 다들 막 던지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사실 어떤 게 진짜인지는 모르는 불확실성이 지금 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한번 읽어드리면요. 지금 6월 15일 날 유입될 세수를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6월 1일이 아니고 7일에서 15일 정도까지 지금 옐런 장관이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6월 7일에서 9일까지 요 사이에 있을 것이다. 근데 6월 15일 날 유입될 세수를 감안해 보면 진짜는 7월이지 6월이 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이건 해결될 거다. 또는 이게 문제가 돼도 미국의 디폴트가 이게 심각하게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근거들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고 노이즈가 있고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는 있지만 채무 불이행이 되어도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통제가 가능하다. 이거 월가 얘기들입니다. 네. 그리고 한도 상회하는 게 불발되어도 유예로 대응할 수 있다. 과거에 4번이나 유예하고 나중에 상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향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상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유예하고 그 다음에 계속 논의해서 상향할 것이 지난번에 4차례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무부가 일반 계정의 잔고가 부족하면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 그게 뭐냐? 재투자하는 뭐 채권 투자하고 이런 투자 자금들 있잖아요. 이런 거 중단하면은 그러면 그 돈은 들어오는 거다. 이런 것들이 다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망할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들 결국 이것이 불확실성이고 변동성을 주고 노이즈로 작용을 하지만
결국은 해결될 거다. 이렇게 그냥 말은 던지고는 있는데 근데 뭐 각자들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이 시기가 불확실성을 두고서 변동성이 있는 시기구나라고 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게 그렇다고 미국이 부도날 건 아닌 게 분명하니까 예. 근데 저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그죠? 예. 근데 또 피치가 또 부정적으로 낮춰버리니까 예. 그죠? 뭐 협박이겠죠. 근데 전에 2011년도에 했잖아요. S&P 500에서 예. 했어요. 다운그레이드 신용 등급 했죠. 다운했거든요. 예. 그리고 정상화 됐잖아요. 예. 안 올렸어요 아직도. 예. 지금도 예. 그때 한 단계 낮춘 낮추고. 등급 그대로예요? 예. S&P 500은. 그래서 실제로 낮춰도 뭐가 달라졌냐 그때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낮춘 거는 뭔 상관이야 미국인데 뭐 이런 느낌도 있군요. 자 그리고요. 예, 다음 주에 아스코 개최하는 거 6월 2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는 오타이고요. 못 지웠나 봅니다. 그 초록을 발표한 기업들 리스트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개최되기 전에 초록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뭐 특별한 게 나오지 않으면 다시 주가는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고요. 그런데 요번에는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요즘에 그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더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좀 반등을 다 했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하반기에 관심을 좀 두어야 된다라는 보고서 요즘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그래도 한 번쯤은 좀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반도체 섹터 또는 전기전자 섹터 있잖아요. 이번에 정말 회복될까요? 요즘에 반도체?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제가 방송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사 여러 곳에서 지금 반도체나 전기전자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세 군데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한은 올해 하반기에 끝이 보인다. 업황 반등은 분명하다. 하반기는 회복한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첫 데이터는 2분기에 평균 판매 단가를 보면 된다. 1분기에 최악을 통과했고 2분기에 빠른 재고 조정을 통해서 평균 판매 단가는 2분기에 또 하락을 하지만 이것이 터닝하면은 확실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뭘 보라라는 포인트를 준 겁니다. 두 번째, SK는 기판 산업의 저점이 감지되고 있다. 고부가가치의 반도체에 있는 기판은 여전히 좋다. 그래서 일부는 1분기에 이미 저점을 찍고 나머지도 2분기에 바닥이다. 업체별 차별화는 있지만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키움은 좀 불안기를 좀 겪었잖아요. 그래서 침체기에 체력이 강해졌다. 그래서 재고 조정이 일단락 후에 수요 회복 국면이 되면 곧바로 좋아질 수 있다. 특히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희소성 프리미엄이 있는 쪽에 있잖아요. 이거는 다르다. 전자부품, 로봇, AI 충전 인프라, 폴더폰 그리고 소위 FCPGA라고 하는 기판.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읽어드리니까 여러분들 의견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폴더폰 출하량이 작년보다 50% 증가한다는 트렌드포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한 50% 증가해서 2천만 대 전망한다. 전체 스마트폰은 감소하는데 폴더폰이 늘어날 거다. 근데 폴더폰이 2027년 이렇게 늘어나도 2027년 현재 전체 스마트폰의 1.7% 전망한다고 하네요. 상당히 폴더블이? 폴더폰이 굉장히 1% 넘어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지금요. 1% 넘은 거는 뭐 제 생각보다는 많네. 아, 그래요? 27년이요. 27년이 1.7% 27년. 전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 1.7이면 예, 예. 굉장히 성공했다고. 예, 아니요. 지금 뭐 매우 미미하고 예. 27년이나. 그게 내가 그거 해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예. 내가 그거 시도하려는 거야? 아니 안 하실 거예요? 약속 안 지키니까. 그것도 7월달에 새 제품이 나오는데 지금 사라는 거야 지금? 약속 안 지키실 거예요? 아니까 0%. 예. 꽤 비쌉니다 그거. 아니 새 근데 제품 7월에 새 제품이 5 나오는데 지금 4를 사라는 거 아니야 나보고. 바로 그렇습니다. 안 사실 지금 거예요? 1%도 안 되는데? 시청자와 약속 버리실 겁니까? 사실, 뭐 버리세요. 사실 그랬습니까? 저는 뭐 저버리셔도 뭐라고는 못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7만 원 딱 찍는 날, 예. 난 무조건 그날 가서 예. 폴더블 예. 지른다고 하셨거든요. 아, 어제 분명히 그러셨는데, 그것도 이렇게 저버리시는. 근데 내 댓글을 보니까 85% 정도의
우리 구독자들이 예. 김프로 예. 스톱에 7월 회사 이걸 요청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다음 뉴스. 빨리 편 드세요. 다음 뉴스. 예, 마지막은 지금 요거와 관련된 건데 그 네. FC BGA 전에 제가 여러 차례 이거 말씀 좀 드렸던 건데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실 거예요. 근데 좀 용어 어렵잖아요, 우리 자체. 이 기판인데 기판. 기판인데 우리 그 PCB 기판 보면 연성 기판이고 경성 기판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날이 그 이제 고성능의 뭐 AI 자율주행 서버 등의 서버용에 들어가는 기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지금 이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대규모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쪽은 반등하지 않을까. 왜 지금 보면은 미국도 AI 쪽이나 확실히 이익이 늘어나는 성장 쪽만 계속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쪽도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휴일입니다. 그래서 네네네. 푹 쉬십시오.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여러분 제가 갑질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김프로님이 스스로 얘기한 겁니다. 아니 솔직히 나는 모르지. 내가 7월에 새 제품 나온 줄 아나 내가. 그리고 그때는 7만 원 찍은지도 몰랐어요. 아니 한다 이거야. 하는데 네. 한 달만 기다리면 새 제품이 나오는데 그거를 5월 말에 6월 초에 지금 구제품을 사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응? 지금 뭐 아이폰을 사시든 저 샤오미를 사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근데 본인이 야 7만 원 가면 내가 폴더블 간다 해놓고 이제 와서 바꾸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아이 그럼 이왕이면 또 새 제품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해드리고 그러실래요? 7월로 갈래요 그러면? 새 제품 7월 7월 신제품 땡큐 물방울 힌지 땡큐 콜. 알겠습니다. 자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